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김기혁입니다. 지난 9월 통계청은 2052년도까지의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향후 장래 가구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가구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36%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도까지 부부, 미혼 자녀 가구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기 시작해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인 2034년은 10집 중 4집, 40%가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며 2052년에는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부 미혼 자녀 가구 순으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구란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를 의미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부터 또 앞으로 1인 가구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 단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24년 30대 이하가 36%로 가장 높았지만 점차 감소해서 2052년에는 18%까지 떨어지는 반면 70대 이상은 2024년 19%에서 2052년 42%까지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 중 60대 이상 비중은 2024년 37%에서 2034년 47%로 크게 증가해 10년 후에는 1인 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젊고 미혼인 연예인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살고 있는 가구는 정작 30대 이하보다는 60대 이상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은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한 이후 이어서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고령자 가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의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인데 10년 후인 2034년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37%, 2052년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1%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령자 가구의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장래 가구 추계가 있는 다른 주요한 국가의 수치와 한번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결과를 보면 한국은 국가별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24%로 일본, 영국보다는 낮지만 약 20년 후인 2042년도에는 일본과 비슷한 44%로 예상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증가 속도입니다. 한국이 비교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뿐만이 아니라 가구 구조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으며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고령자 가구의 주요 가구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년 후인 2034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 후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가 홀로 사는 노인인 셈입니다.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고령자와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려 혼자 사는 고령자 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인데요. 1인 고령자 가구, 즉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과 방법을 다른 고령자 가구와 비교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은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9%로 가장 많았지만
절반에 불과했으며 전체 고령자 가구의 69%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또한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3명 중 1명꼴인 33%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전체 고령자 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즉 혼자 사는 고령자의 문제점은 경제적 자립이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의 비율, 즉 상대적 빈곤율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7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이러한 경제적 문제 이외에 사회적인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면 가사도움, 자금 차입, 대화 상대 없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 모두 없는 경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정의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1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의사소통 등의 교류가 없는 경우도 20%로 나타났습니다. 도움과 소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나홀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1천만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조명받고 있는 반면에 혼자 사는 고령자 등 비자발적 1인 가구의 외로움과 빈곤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인구 고령화와 가구 고령화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인구 고령화는 고령자의 비율에 집중하지만 가구 고령화는 삶의 방식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혼자 사는 교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혈연에 연구한 가족주의가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다양한 소모임이 가족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에게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혼자 사는 고령자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등은 이들이 필요한 정보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로 홀로 사는 고령 노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교회가 비로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62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